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미술을 글로 배운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미학을 전공을 하신 분들이나 그렇게 이론적인 거를 전공하신 분들께서 미술 작가의 창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종종 보고는 해요. 뭐 따지고 보면은 되게 맞는 말들도 많이 있고 좋은 말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의 그 이론과 작가적인 소양과 토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헤맬 수 있는 경우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저 스스로도 대학교 다닐 때 그러한 질문과 그런 것들을 보고서 한 1년 반 정도를 헤매다가 작업을 손에 전혀 못 쥐게 된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얘기가 다르긴 하겠지만 미술 작품은 이래야 한다라든지 미술 작품이 지녀야 하는 뭐 몇 가지 덕목 그리고 텍스트와 컨텍스트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말로 풀어내고 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이론이 있고 어떠한 것이 좋은 예술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 뭐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철학과 사유가 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고 막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막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미술 작가 입장에서 드는 생각은 아, 작업을 안 해봤구나 생각이 사실은 예, 듭니다. 요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건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미술 뭐 큐레이터 분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자기가 이렇게 작가의 작업실을 가보면은 되게 실망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작가의 작업실에 가면은 좀 이렇게 정돈되어 있지 않고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작품들도 좀 널려 있고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은데 작가의 작업실은 왜 다 깨끗할까? 이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전에 듣고서 아, 그 사람 일을 별로 안 해봤나 보다. 예. 그러니까 작가의 작업실이라는 거를 그냥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나 뭐 화보 촬영 같은 데서 봤지 실제 작가들 작업실을 별로 본 적이 없거나 네, 그런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저는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물론 실제로 가보면 작업실이 지저분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만난 작가님들 그리고 사실은 좀 잘 나가고 프로일수록 이 얘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되게 바쁘고 잘 나가고 이런 작가분들의 작업실이 사실은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제 작업실도 오시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깨끗해요? 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작업을 실제로 프로답게 많이 하려면은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깨끗해야 돼요. 네. 지저분하게 작업을 못 해요. 그렇기도 하고 저도 작업실에서 뭔가 촬영을 할 때 일부러 그 촬영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지저분하게 세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너무 작가의 작업실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도 좀 이렇게 널려 있고.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막 뉴욕에서 막 커다란 창고에 지저분하게 사는 가난한 예술가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실제로 작가의 생활을 해보지 않은 막 밖에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론적이거나 다른 쪽에 이제 전문가들과 작가의 실제 그 작업을 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삶의 방식은 사실 굉장히 차이가 있죠. 뭐 그런 것도 있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는 작가는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살고 막 무슨 뭐 방황하고 뭐 굉장히 술 먹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작업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성실하고 예, 평범하신 분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 미술을 접하게 되는 게 요즘에는 조금 뭐 입시 제도가 좀 달라지긴 했겠지만 입시 미술, 아이고, 입시 미술
에서부터 미술을 사실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미술학원이나.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어떠냐면은 같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작자라기보다 창작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어 미술학원 선생님들은 실기를 하는 선생님들이잖아요. 대부분 실기 선생님이 실기 학생에게 가르치는 언어이기 때문에 소통이 되게 잘 돼요. 네. 물론 뭐 이렇게 초보자면은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화에서 사실은 꺼려질 거는 없습니다. 다 아는 얘기고 같은 거를 그리고 있는 사람이 같은 거를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 근데 대학에 들어오면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입시 때의 모든 것을 버려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미술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입시 미술에서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건 제가 옛날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현대 미술의 모든 것들을 막를 다 넣다 보니까 그게 입시 미술이 된 거잖아요. 저 미술의 정답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조금 딴 얘기로 넘어가서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되면은 입시 미술이 다 똑같아지잖아요. 역시나 사람들이 얘기하고 미술 미학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술의 좋은 철학과 뭔가를 다 하잖아요. 그럼 북한 미술이 돼요. 어쨌든 뭔가의 정답들을 다 모아놓으면은 사실 그게 되게 재미없는 미술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사실은 이제 다시 끄집어내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서양 미술에서 종교의 미술이 되었고 그거로만 있었지만 그 자체에서 분열이 돼가지고 결국은 다른 거가 생겨나고 그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재미없는 정답이 있었는데 그거 자체에서도 사실은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논리적인 모순 같은 것들을 스스로 이겨내고 사실 작업이라는 것들이 복잡해지고 분화가 된다는 거죠. 아무튼 뭐 대학에 가서 20대 모든 것을 버려라, 배웠던 것 다 버려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20대보다 그림도 오히려 더 못 그려지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대학교 교수님이나 선생님들마다 다르겠지만 막 어려운 단어들을 던지죠.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었던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를 금방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대부분은 진짜 작가의 경력이 좀 많고 그런 사람들이 가면은 그냥 그 형식에 그게 약간 끼워 맞춰지거나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론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좀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혼선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석박사 논문을 쓰게 된다. 논문을 쓰게 되면은 뭐 육하 원칙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내 작업을 그 언어로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근거를 대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그 평론가나 아무튼 뭐 이런 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또 그런 논문들 같은 것도 많이 읽고 사람들을 이렇게 뭐야 뽑고 심사위원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뭐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이걸 잘했다거나 하는데 근거가 필요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막 그렇게 하고 아무튼 그런 작업들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근데 시작점이 그렇게 돼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그냥 헤매고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제가 옛날에 입시미술을 했었을 때, 입시미술 강사를 했었을 때 강사 시절 학교 선생님하고 이렇게 다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공부를 잘해야 미대를 잘 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본인의 생각에서는 자기 제자 중에 미대를 간 사람들이 많이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상 공부 잘하는 애들이 미대를 많이 가더라 라고 하는데 실기 강사 입장에서는 공부를 못해도 실기를 잘해야 미대를 잘 간다 라고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져 있어요. 어,
사실은 이제 공부도 잘하고 미술 실기도 잘해야 되는 건데 이 실기를 잘 모르는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실기는 사실 거기서 거긴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입시미술 애들 보니까 그림이 다 똑같아. 야, 그렇다고 하면은 진짜 당락은 공부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림은 어느 정도만 그리면 돼. 라는 거고, 미술학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야, 너 성적이 안 돼서 그럼 그 성적에서 이제부터 실기 싸움이야. 이렇게 돼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네. 이런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미학을 전공을 하거나 아무튼 미술을 글로 이제 배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론과 그런 거에서 이러이러한 게 미술의 좋은 미술인데 저런저런한 것들은 미술의 이렇게 좋은 예술이 아니야. 뭐 이런 거에서 뭔가 평론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론이 실전에 적용이 잘 안 된다라는 게 사실은 좀 문제인 겁니다. 역사상 굉장히 많은 그런 뭐 사회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사상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책을 보면은 굉장히 완벽하고 여러 가지 뭐, 뭐 주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고 그거를 결론을 만들어내고 이론적으로 굉장히 탄탄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전으로 나오면은 그게 적용이 잘 안 되고 이상하게 인간의 욕망에서 이상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도 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야 하는데 그대로 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게 적용이 되는 것과 아닌 것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상 행정과 실전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탁상 행정이 필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니까. 자, 훌륭한 영화 감독이 있고 훌륭한 영화 평론가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훌륭한 영화 감독 같은 경우에는 평론가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굉장히 박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실전을 하는 미술 작가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도 사실은 빠질 게 없고 네, 굉장히 탄탄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훌륭한 영화 평론가가 항상 영화들을 평론하고 평가하고 하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고 저렇게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영화가 좋은 영화고 이렇게 하면은 잘 되고 저렇게 하면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영화 평론가라는 사람이 영화를 만들면은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느냐. 어, 물론 길이 다르겠죠. 이 사람은 뭐 나는 영화 감독할 생각은 없는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영화를 평론을 잘하고 이론에 빠삭하다라고 그래가지고 영화를 잘 만드는 것과는 일치하지가 않는다. 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그 이론에 갇혀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자, 단어에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말의 언어와 그리고 미술의 언어는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영어와 한글에서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 해석을 하자면 굳이 그렇지만 이게 느낌이 다른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자, 샐러드가 있고 사라다가 있는데 샐러드와 사라다는 같은 알파벳에서 시작된 같은 음식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기로 샐러드와 사라다는 다른 음식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거를 실생활로 사용하고 뭔가 하는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에서는 굉장히 다른데 말도 이 정도인데 말의 실제 언어와 미술의 언어가 굉장히 다른데 언어에서 시작이 되면은 그게 미술적인 언어에서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뻗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의성이 갖춰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서양 미술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시작점에 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애초에 서양 미술사는 종교에서 시작이 된 경우들이 많잖아요. 종교는 뭘로 시작을 했냐면은
대부분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뭐냐면 글이에요. 글로 시작이 되어 있는 것들을 그 기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 글이 기호가 되고 시각적인 미술이 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야 됐고, 그래서 대부분 북한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사상이 있잖아요. 사상이라는 건 글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호로 만들어내고 그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해내는 게 바로 또 사회주의 미술 그런 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종교로 시작된 미술, 뭐 사회주의나 이런 공산주의로 시작된 미술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 엄청 탄탄합니다. 글이 거의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미가 없는 거죠. 네. 몇백 년 동안 그거 해오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지금 현대미술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이것만 미술의 정답이야. 해가지고 막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말로 완벽한 작업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완벽하고. 근데 그 작업이 발전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진짜 미술 작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 분들이라거나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음, 제가 이제 학교를 다녔을 때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막 공모전 같은 데서 상도 받고 막 되게 유명한 데서 전시도 하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너무 완벽한 거예요. 우리가 이론 수업을 들었을 때 했었던 막 그런 게 너무 완벽했는데 그 이후로 다른 작업이 없었어요. 그 너무나 완벽한 그 이론,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완벽하게 결합된 그 작업을 뛰어넘을 작업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복제가, 물론 자기복제라는 것도 또 길게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면 좀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자기복제 자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이건 너무나 완벽한 이론이야 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서 그냥 그걸 똑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내 손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인간은 조금씩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완벽한 체계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제자들이나 사람들한테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 그냥 복제예요. 근데 이러한 경우가 진짜 듣자마자 와, 저거 너무 멋있는 이론이다. 너무 멋있는 개념이다. 완벽한 개념에서 되는 경우가 또 의외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말과 이론으로 완벽한 것들이 실제로 적용이 돼서 좋은 미술 작업이 되고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뭔가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완벽한 이론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그게 재미있는 작업이 나온다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엄청 잘하는 사람이거나 엄청 천재적이면 그럴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 내 작업의 정당성을 말로 풀어내고 언어적으로 완벽하게 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1년 반 동안 작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그리자 하다 보니까 그리다 보니까 실수로 발견하는 것도 있고 내 사생활에서 나오게 되는 것들이 적용이 돼 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똑같은 그림만 그려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그리기 지겨워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자기 작업에 방향성이 찾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방향성을 찾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나에 대해서 탐구를 하다 보니까 이론이 생겨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개념이라는 건 평생 만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그 감독이나 작가가 만들어낸 이론이 완벽해 가지고 사람들이 주석을 달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것도 훌륭할 수 있겠지만 각자 해석을 다르게 하고
해마다 해석이 다르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세계관을 넓혀간다라든가 저는 좀 그런 방식이 더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애초에 그게 작가가 너무 완벽하게 아니면 평론가가 너무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놓아 버린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겠죠. 마치 종교가 그 당시에는 만약에 뭐 교황이 "이건 이거야."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지금 21세기의 종교 종사자들은 중세 시대로 돌아가면 뭐 다 처형당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종교적인 해석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작가들의 수준 낮은 작업에 분개한 평론가들이 모여서 평론가들이 어 작업을 하고 그거를 전시하고 돈을 받고 전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작품이 너무 재미가 없고 네, 개념도 이상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누군가를 평가하는 거랑 자기가 실제로 창작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동안 작품에 손도 대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의 언어와 미술적 언어가 굉장히 다른데 어떠한 특수한 작업들은 그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일부예요. 일부 작업들은 말의 언어에 딱 맞는 경우가 있음. 근데 그게 오히려 제가 보기엔 소수예요. 오히려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쉽지 않은 미술 작업이 더 많음. 더 많다라고 하긴 그렇고 있음. 그래서 저도 글도 많이 쓰고 사실은 제 작품을 분석한다거나 그런 일들도 많이 하긴 하지만 제 작가 노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내가 쓰는 글들은 내 작업과 얼추 비슷하지도 않다. 네. 그러니까 저도 제 작업 같은 거를 키워드로 정리를 하고 말을 하고 작가 노트를 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하는 생각과는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제가 말로 설명을 하자면은 그게 그렇게 설명이 되지만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저의 감각이라든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동, 뭐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고 하면 이해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텐데 자, 내가 축구공을 차려고 하는데 이거는 말로 표현하면 축구공을 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호나우두가 차든 메시가 차든 내가 차든 그거에 대해서 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축구공을 차는 행위는 분명히 달라요. 실력이 다르단 말이죠. 근데 내가 머릿속으로 이건 이렇게 가고 왼쪽 발가락을 이렇게 하고 이쪽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체중을 이쪽으로 몇 프로를 싣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진 않고 감각으로 차는 거잖아요. 그런데 메시와 나의 축구공을 차는 거는 엄청나게 달라요. 그리고 그거를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론적이나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는 일이 다른 거죠. 축구 해설자가 축구 선수 출신도 있겠지만 그냥 축구 해설자부터 해가지고 해설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 그 사람들이 그걸 포장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의 사람들이 축구 선수는 이래야 돼. 아니면은 야, 내가 뛰는 게 속이 편하겠다. 이러면서 저건 문제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많은 선수들이 야, 니네가 직접 뛰어볼래? 아니면은 뛰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의 역할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답답한 나머지 야, 미술은 이렇게 하고 작품이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왜 그걸 못하냐? 하면서 창작이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물론 내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야, 네가 창작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은 음, 물론 뭐 저는 그거를 이해하고 좀 받아들일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작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많은 혼란만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축구 선수한테 가서 축구 교실에서
가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자,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는데 노래는 실제로 못하는데 노래를 글로만 배운 사람한테 가가지고 배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은 더 잘하겠죠. 설명은 더 잘하고. 아니면은 연애도 연애를 글로 배운 사람과 연애를 그냥 하는데 글로 배워서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죠? 또 막 여기까지 가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연애 같은 거 어, 글이나 만화로 배워가지고는 실제 생활과 아주 아주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오히려 상황 묘사나 이런 걸 훨씬 더 잘한단 말이에요. 장기하 씨가 부잣집 아들이지만 싸구려 커피를 쓰고 그런 가난한 감성의 공감을 잘 했듯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걸 잘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묘사를 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사람과 잘 그리는 사람은 이제 사실은 엄연히 다른 건데 뭐 글도 잘 쓰면서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고 그림을 잘 그리면서 글을 잘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림에서 시작이 돼서 그게 글로 완결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뭐 이거는 제 입장이지만 순서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실기 쪽이 먼저고 글은 내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오히려 따라오는 쪽이 조금 더 혼란이 덜 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하고 나서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사실은 작업이 재미없는 경우들도 네, 많이 있고 세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 사실은 과학이든지 여러 가지 정말 대단한 학문들도 실수와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변수에서 만들어낸 게 많이 있거든요. 애초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해가지고 시작이 되고 뭔가 했다 그러면은 이런 현대 사회도 오지 않았을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거고 그런데 그런 미학적이나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아 창작이란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괴리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이거는 제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